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달성군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달서구 구신당 중학교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달서구 대표 문화유산인 달암제이건과 산모사 복원을 기념해 산모회는 지난 17일 오람동에서 낙성식을 개최했습니다. 제18회 달서구청장대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19일 대천동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26회 달서구청장기 합기도 대회가 지난 17일 안병근 올림픽 기념 유도관에서 개최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진원 의원과 고용욱 의원, 달성군의회 박주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광복 8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결의의 노래가 5월 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제5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영아티스트 콘서트가 5월 30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달서구에는 총 23곳, 달성구는 9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6월 3일 전국 각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달성군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역 내 보육교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직무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보육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6인 7각, 색판 뒤집기 등 체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노혜정 추진 분과장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오신 교직원 여러분께 오늘 행사가 작지만 의미 있는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보육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육아와 보육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달서구에 위치한 구신당중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학교장,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개소식은 환영사와 축사, 1일 교육과정 발표회, 그리고 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센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사전 준비 없이 학교에 입학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센터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30명이 일일 6시간씩 12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생활, 언어, 교과 등 3개 영역으로 총 240차시의 한국어 교육과 120차시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에는 미술, 음악, 스포츠, 정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소속 학교의 추천을 받은 뒤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현재 이 얘기 위탁교육에는 10개국 출신의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단순한 언어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따뜻한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이주 배경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달서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다람쥐가 성공적인 이건을 마치고 17일 월암동 683-6번지에서 낙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산모회와 지역인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람쥐는 1830년 조선 후기 세워진 제실 겸 서당으로 세입향조의 유덕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산무사의 기능을 계승해 왔으며 시대별로 여러 차례 중수와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건은 도시 재개발로 훼손 위기에 놓인 월암동 일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전통 목조 건축 방식으로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고 복원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당 1칸, 다람쥐 이건은 본당 5칸, 비각 1동, 향문 1동과 담장으로 디귿자형 팔작지붕 구조로 복건됐습니다. 삼보사는 430여 년 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곳에 정착하신 경주 최씨 참봉 휘 성희와 하만조씨 종직대부 임청군수 휘 득도와 성주이시 통원대부 휘 은상을 위하여 1830년에 지어진 곳입니다. 처음 지어진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의 수리와 중건 그리고 이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3년 새롭게 지어진 제실이 집단 거주지 개발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20년 만에 다시 지금의 자리로 이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건을 하면서 중간에 없어졌던 사당을 제실 뒤에 같이 복원해서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 사당에서 상사를 올릴 것입니다. 낙성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경과보고, 공로패,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산모회는 앞으로 이곳이 예전에 그러했듯이 재양 공간으로뿐 아니라 지역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산모회 회원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8회 달서구청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19일 대천동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호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총 320명의 선수가 참가해 18홀 샷건 스트로크 방식으로 남녀 일반부와 시니어부 개인전이 AB 코스에서 각각 펼쳐졌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대회사와 축사, 선수 선서,
그리고 내빈들의 기념 시타가 이어졌고 이후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 멋진 봄날 각자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이 곧 달서구의 행복이며 여러분의 발전이 바로 지역의 발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 윤영호 회장은 파크 골프는 공을 치며 함께 걷고 대화하고 웃으며 힐링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회 결과 남자부 1위는 엄종호 선수, 여자 일반부 1위는 배현숙 선수, 남자 시니어부 1위는 김광수 선수, 여자 시니어부 1위는 백영주 선수가 각각 차지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26회 달서구청장기 합기도 대회가 지난 17일 안병근 올림픽 기념 유도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체육회 주최, 달서구 합기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역 내 합기도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 의장,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 방세원 달서구 합기도협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생활체육 합기도 활성화 및 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한 김유림 전 달서구 합기도협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우승기 전달, 선수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50여 명의 합기도 동호인들이 단체 연무, 호신술, 낙법 부분으로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늘 대회는 저희가 달서구 합기도협회에 소속된 체육관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26회 구청장기 합기도 대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경쟁보다는 소속된 협회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화합회라고 보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련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저희가 합기도라는 이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서 요즘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이나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 선수들은 열심히 흘린 땀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으며 많은 응원과 격려 속에서 더욱 힘을 내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와서 뿌듯하고 제가 여기서 1등을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도전해서 언젠가는 금메달을 따고 여기서 뭐 시범단이나 그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금메달 못 따더라도 철출전이니까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금메달 따자. 화이팅! 합기도를 하면 몸이 던던해지고 이제 기술들을 성공하는 게 너무 쾌감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한 덕분에 몸과 정신 둘 다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 노력한 피와 땀으로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대회 결과 종합 우승은 강무합기도, 종합 준우승은 타이거 합기도 월성도장, 종합 3위는 이한욱 합기도장이, 단체 업무 1위는 강무합기도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체육회 윤영호 회장은 그동안 배운 멋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달서구 합기도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우리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한마당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스마트 도시 달서구, 스마트 쉼터 하나 없는 이런 거창한 스마트 도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해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가 발표한 월배 차량기지의 달성군 이전 확정 소식은
우리 달서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공간에 국회 도서관을 설립해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국회에서 운영한 도서관이 없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국회 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유치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대구는 또다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기획재경위원회와 함께 부산국회 도서관을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본 현실은 놀라움과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3월 개관한 부산국회 도서관은 영남권 유일의 국회 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3년 만에 방문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국회 도서관 분관 설립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부산국회 도서관 사례에서 보듯 도서관 설립은 건립비용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후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운영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의 재정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 분관은 대구와 달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월배 차량 기지 후적지는 국회 도서관 분관 설립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달서구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국회 도서관 설립은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달서구와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국회 도서관 유치를 위해 달서구와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 2동, 본동, 볼리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여러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 입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도심 지역의 집비둘기, 맷비둘기, 까마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의 번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된 이후
먹이 주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적발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일부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고 달서구 지역 연간 5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민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이 제공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을 초래하여 주민의 건강 및 위생 문제, 환경오염, 주민 불편 등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비둘기의 배설물은 크립토코쿠스증, 조류 인플루엔자, 히스토플라즈마증,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균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건물 외벽, 발코니, 창문 등 오염시켜 악취를 일으키며 세척 및 유지보수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시설물 부식, 정전사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10월 부산에는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10kg가 넘는 육교 시설물이 추락했으며 같은 해 12월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에서는 까마귀로 인한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까마귀에 의한 전기장비 고장, 기업 조업 중단 피해는 2023년 대구 경북 관내에서만 12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4년 9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률을 시행해 위반 시 약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스위스 바젤시에는 먹이 주기 금지 캠페인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비둘기의 개체수를 과잉 증가를 억제하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스스로 먹이를 찾는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적인 먹이 공급량과 서식지 조건에 따라 개체수 조절이 되는 생태적 균형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환경부는 2025년 1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3조의 3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를 정하여 유해 야생동물에게는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서울시 서초구, 광진구, 금천구,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에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달서구 역시 도시 생태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사업 합의면 지역구 군의원 박주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2025년 1월 기준 달성군에는 343개소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30% 정도가 경로당을 주 3회가량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약 50%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을 만큼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사교의 장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제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해 경로당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서구 구로구, 경기도 광주, 경북 봉화 등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당진에서는 경로당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경북 문경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비상벨은 각종 범죄나 위험에 노출된 위급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의미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위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더욱 대응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벨은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뉘는데, 양방향의 경우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고자와 관제센터 및 지구대 등과 연계되어 신고가 접수되게 됩니다. 인근 경북 청도에서는 경로당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비상벨 신고로 관제센터에서 즉시 영상을 통해 현장 확인을 하며 응급 조치를 함으로써 동시에 119 구급대 출동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경북 청도, 서울 구로구의 경우 관내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였고, 부산 진구의 경우 시범사업 경로당을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강릉, 원주 등 총 40개 지자체의 경우 가기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마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지능형 스마트 경로당 2,388개소를 구축하여 건강 및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주는 본 사업을 통해 모든 경로당 240개소에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달성군에도 향후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경로당에 응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벨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 육성 및 스마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어르신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상벨 설치 후 어르신들에게 교육 홍보 및 정기적 관리와 점검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과 6.25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엇보다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와 결과는 지금 어르신들의 희생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217회 정기연주회이자 광복 80주년 기념공연 민족의 숨결 결의의 노래가 5월 30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열립니다. 국악인 박예리와 명창 오현승, 피리명인 김광복 등 스타급 출연진이 함께하며 시립합창단과의 협연으로 더욱 웅장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악 관현악 유화를 시작으로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한 창작 아리랑 메들리, 북한 악기 옥류금 협주곡, 피리 협주곡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박예리는 쑥대머리, 배 띄워라, 산호라면 등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마지막으로는 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대규모 합창곡 천둥소리가 민족의 기상을 힘있게 울립니다. 지휘자 한상일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광복의 의미와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제5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5월 3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박혜산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연주자들과 콩쿠르 대상 수상자인 황서준 군이 함께해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하프, 클라리넷, 플루트, 성악까지 다양한 협주곡이 펼쳐지며 각 악기의 매력과 연주자의 개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또는 시향 사무실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외식 창업자 대상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창업 초기 외식업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앱 진입 장벽이 높은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공공배달 플랫폼 대구로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홍보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 개시 6개월 이내인 달서구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50개소로 대구로에 처음 가입하는 신규 또는 지위승계 업소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기존 등록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메뉴 사진 촬영과 업소 정보 등록 등 입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5월 23일까지 위생과의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감천리 마을조합에서 치매카페, 디카페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디카페 감천리 친구들을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합니다. 디카페 감천리 친구들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감천리 카페에서 진행되며 치매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마술 및 장구 터링 놀이, 미술치유, 푸드테라피, 인문학 기반 정서 치유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자이의 민간 지원으로 추진되며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학산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열리는 감천리 카페는 월성이동 도시재생 인증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 소통과 복지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카페 감천리 친구들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치매 인식 개선과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명예도로명 유치곤길 사용기간을 연장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고 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 유치곤길의 사용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명예도로명은 실질적인 주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여되는 상징적 도로명입니다. 유치곤길은 국가 수호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자는 취지로 2015년 대구지방보훈청의 제안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해당 명예도로는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유치곤 장군은 1927년 달성군 유가읍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유일하게 200회 이상 출격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과 3.5.1 고지 탈환 작전 등 주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큰 공적을 세웠으며 1965년 전투 지휘 임무 중 과로로 순직한 그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기의 주역으로서 장병들에게는 공군의 신화로 국민들에게는 호국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도로명 유치곤길은 재건립 중인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예정지를 포함한 약 620m 구간에 부여되어 있으며 기념관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총 87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올해 처음 시행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총 600억 원 규모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00억 원씩 운영됩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의 이자를 1년간 군이 부담합니다. 상반기 접수분은 조기 소진됐으며 하반기 신청은 7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달성군은 기술보증기금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해 총 15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을 마련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120억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이 중 1차로 370억 원, 84억 원이 집행됐고 2차 지원은 예정보다 앞당겨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확대됐습니다. 달성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모델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27개 기업의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6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기업 지원과 채용 연계를 담당할 기업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원스톱 기업 지원 거점으로 기능하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성초등학교는 새벽 독서 동아리와 경태의 병아리를 쓴 김용세 작가와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가진 소식입니다.
보물나비는 4에서 6학년 중 희망하는 35명의 학생이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책을 읽고 토론하며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아리입니다.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아이들이 직접 책을 쓰고 작가와 소통하며 창의적인 글쓰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 김용세 작가의 강연, 2부 동화 구조와 글쓰기 노하우 소개, 3부 동화 쓰기 실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작가는 자신의 학창 시절과 작가가 된 계기,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동화를 쓸 때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함께 동화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남부초등학교가 스승의 날을 맞아 사제 존중 어울림 시간을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가진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아침 등굣길에서는 국악 관현악단의 감미로운 연주가 울려 퍼지며 하루를 여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감사 엽서 쓰기 활동을 통해 손글씨로 마음을 표현했고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전달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UCC 영상은 교내에서 상영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전교생이 함께 부른 스승의 은혜는 행사에 감동을 더하며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전했습니다. 또한 추억의 선생님께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며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행사는 16일 사제동행 체육 한마당으로 이어져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협동게임 등 다양한 체육 활동 속에서 사제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5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구청 충무관에서 2025년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전 시나리오에 따라 월성 119 안전센터와 협업해 진행됐으며 공무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훈련은 화재 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직장 자위 소방대의 초기 진화, 직원 대피 유도, 119 소방대의 화재 진압 절차 시연까지 체계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실제 소방대원이 지도를 맡아 훈련의 몰입도와 실효성을 높였고 종료 후에는 월성공원에서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법 교육도 병행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위기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청산의 초기 진화와 대피 체계를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6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달서 인재 육성장학재단 주관으로 2025년 달서 으뜸 스승상 시상식과 진학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초중고 우수교사 3명에게 달서 으뜸 스승상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진학 장학생 29명에게 장학금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이 직접 후원자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더해져 현장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올해 달서 으뜸 스승상은 대구 조암초 김세연 교사, 성지중 서정남 교사, 대건고의 장영갑 교사가 수상했으며 각각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학장 학생은 재단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120명 중 일부로 이 중 29명에게 1인당 최대 230만 원, 총 6,3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으뜸 스승상 41명, 장학생 1,105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옥포읍 교황오리 경로당을 찾아 반려식물 가꾸기와 말벗 활동을 결합한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뜻으로 고령화로 인한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활동에는 교황오리 어르신 15명과 어르신 봉사단 10명이 참여해 반려식물을 함께 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고 따뜻한 대화를 통해 삶에 활력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봉사에 나선 어르신들도 작은 나눔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오는 9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진로 탐색 데이와 진로 탐방 데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 특강과 실습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진로 탐색 데이는 지난 17일 디자인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모티콘 제작자와 패션 모델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음악, 방송,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9월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로 탐방 데이는 오는 6월 아쿠아 플라넷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을 방문해 동물 관련 직업군을 체험할 계획이며 8월까지 현장 중심의 진로 탐방이 계속됩니다.